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꽃가게를 운영하는 평범한 싱글맘입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포장한 이 꽃다발이 한 남자의 인생을 완전히 박살낸 무기라는 걸 누가 알겠어요? 10년 전 한 남자가 저에게서 모든 걸 빼앗아 갔어요. 막 출산한 신생아와 저를 버리고 전 재산까지 들고 도망쳤죠. 그런데 10년 후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복수할 차례라고요. 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놈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놨죠.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꽃 한 송이로 완벽한 복수를 완성했는지 들려드릴게요. 제가 28살 때였어요. 홍대 근처에서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죠. 매출도 괜찮았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때 민수가 나타났어요. 단정한 외모, 정장 차림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꽃을 사러 오는 신사적인 남자였죠. 처음엔 외국계 회사를 다니고 있으며 거래처 손님들 선물용 일하고 했어요. 점점 저와 대화하는 시간이 길어졌죠. 매너 있고 유머도 있어서 대화하면 즐거웠어요. 사장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연애였습니다. 민수는 정말 완벽한 남자친구였어요. 매번 고급 레스토랑에서 데이트하고 서프라이즈 선물도 자주 해주며 절 감동시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충격적인 고백을 했어요. 실은 나 대기업 회장의 혼외자야. 아버지가 정해준 정략 결혼을 거부했더니 통장이랑 카드를 다 막아버렸어. 그래서 지금 무일푼 상태야. 내가 계속 아버지 설득해서 우리 결혼 꼭 허락받을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죠.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의 지인들도 민수 같은 남자 또 없어요. 진짜 진국입니다. 기업 자제분들 모임에서도 인기 많아요 라며 칭찬했어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버텨보자. 저는 민수의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었기에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사실혼 관계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련한 전셋집 아파트에서요. 처음에는 행복했어요. 다정하고 친절한 남편 하루하루가 즐거웠지요.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임신했습니다. 자기야, 아기가 태어나면 아버지도 분명 마음이 돌아서실 거야. 아기 데리고 셋이 인사드리러 가자. 라며 민수도 매우 기뻐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죠. 임신으로 몸이 무거워진 저 대신 꽃가게 일을 맡아 하겠다면서 퇴사까지 했어요. 자기야, 임신한 몸으로 화분 옮기면 안 되지. 내가 다 할게. 그렇게 말하면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이미 다른 여자와 연락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임신 7개월 차, 민수가 갑자기 사업 이야기를 꺼냈어요. 형이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는데 투자금이 필요해. 5천만 원만 빌려줘. 성공하면 10배로 돌려줄게. 저는 통장에 돈과 대출을 받아 5천만 원을 줬습니다. 우리 아이의 아빠를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 달 후 더 큰 돈이 필요하다며 또 손을 벌렸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정말 대박 날 거야. 결국 친정 부모님께 도움받아 5천만 원을 더 줬어요. 그런데 그 후로 민수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너 너무 의심을 많이 해. 사업하는 사람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 임신 9개월, 진통이 시작됐을 때였어요. 새벽 3시에 깨서 민수를 깨웠는데요. 여보,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나 배 아파 진통 시작했어. 그런데 민수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나 술 마셔서 운전 못해. 택시 타고 가.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혼자서 택시 잡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12시간 동안 혼자서 진통을 견디고 딸을 낳았어요. 그 사이 민수한테 몇 번 전화했는데 핸드폰이 계속 꺼져 있더라고요. 결국 남편 없이 혼자 출산했고 돈이 없어서 산후조리원 대신 친정집으로 산후조리하러 갔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 달만 지내기로 했는데 민수가 집안 공사할 게 있다고 해서 한 달 더 지내게 되었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나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봤습니다. 우리 집에 낯선 사람들이 이사 온 거예요. 누구세요? 저희는 지난주에 이사 왔는데요. 집주인한테 확인해 보세요. 집주인한테 전화하니 더 기가 막힌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 되시는 분이 아기 태어나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겠다며 급하게 전세금 빼서 이사 나갔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전셋집 구할 때 혹시라도 민수가 기가 죽을까봐 민수 이름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다 민수의 계획이었어요. 불쌍한 표정과 의기소침해 있으면서 내가 능력이 안 돼서 너무 초라하고 자존심 상해라고 했거든요. 그게 다 자기 명의로 하려는 쇼였던 거죠. 민수는 전세 보증금까지 빼서 잠적했어요. 제 통장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집도 없어진 상태였죠. 갓 태어난 딸을 안고 길거리에 서 있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어쩔 수 없이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죠. 울며 돌아온 저를 보고 부모님께서는 깜짝 놀라셨어요. 결국 저는 그동안 민수가 했던 짓들을 다 얘기하며 울었어요. 부모님께서는 화가 매우 많이 나셔서 당장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너랑 아기는 엄마 아빠가 책임져 줄 테니 당장 그놈이랑 헤어져. 하지만 연락이 안 돼서 이혼조차 쉽지 않았어요. 그렇게 8개월이 지난 후 민수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완전히 초췌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지영아, 미안해. 사업이 망해서. 도대체 어디 있었어? 연락 한 번 없이. 저는 이혼을 결심했기에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어이없는 민수의 답변이 돌아왔어요. 알겠어. 이혼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뭔데? 2천만 원 줘. 그러면 이혼 도장 찍어줄게. 나 월세 원룸 얻으려면 보증금이 필요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모든 돈을 가져가 놓고 이혼하려면 돈을 달라고 하다니. 저는 화가 나서 소리 질렀어요. 제 정신이야? 전세금이랑 내 돈 다 가져갔으면서 우리 부모님 돈도 당장 내놔. 그랬더니 민수는 2천만 원 안 주면 소송해서 내 딸 데려갈 거야. 내가 친아빠니깐 라며 협박했습니다. 결국 친정 부모님이 돈을 빌려주셨어요. 너무 더럽고 치사했지만 그 인간과 영원히 끝내기 위해서였죠. 그렇게 지은이를 혼자 키우며 10년이 흘렀어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꽃시장 가고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작은 꽃집을 다시 차렸죠. 생활이 안정되자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근처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께 꽃꽂이 수업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카네이션으로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 볼게요. 아이고,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이런 걸 배우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식사 봉사를 온 분과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꽃꽂이 수업하시는 분이시죠? 저는 이서현이에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우아하고 품격 있는 여성이셨죠. 항상 어르신들께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네, 김지영이라고 해요. 매번 식사 봉사 오시는 거 봤어요. 그렇게 양로원에서 몇 개월 동안 인사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어요. 서연 언니는 정말 마음씨가 따뜻한 분이었어요. 며칠 후 서연 언니가 제 꽃가게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여기서 파는 꽃들 보니까 솜씨가 정말 좋으시네요. 앞으로 저희 집 월의회 방문해 주세요. 정기 꽃꽂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서 주시는 금액이 다른 곳의 3배나 되더라고요. 제가 놀라니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꽃이 주는 행복에 비하면 돈이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지영 씨 같은 열심히 사시는 분이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습니다. 매번 제가 정기 꽃꽂이 서비스 갈 때마다 차도 대접해 주시고 간식도 챙겨 주셨어요. 3개월 정도 지나서 어느 날 서연 언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지영아, 사적인 질문이라 그동안 안 했는데 혹시 결혼 안 해? 이렇게 예쁘고 능력 있는데. 그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혼자 딸 키우면서 아둥바둥 사느라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미혼모예요. 딸 낳은 직후에 아이 아빠가 저희를 버리고 갔어요. 그 말을 듣고 서연 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어? 이제 언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친동생처럼 챙겨줄게. 그날도 평소처럼 서연 언니 집에 꽃을 바꿔드리러 갔어요. 거실에 새 꽃꽂이를 하고 있는데 언니가 안방에서 부르시더라고요. 지영아, 잠깐만 와봐. 나 목걸이 골라줘. 안방에 들어간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정말 넓고 고급스러운 방이었죠. 킹사이즈 침대에 화장대, 그리고 벽 한쪽에는 큰 액자들이 걸려 있었어요. 이 목걸이랑 이 목걸이 중에 어떤 게 더 예뻐 보여? 언니가 목걸이를 고르고 있을 때 저는 무심코 벽에 액자들을 봤습니다. 가족 사진들이었어요. 언니의 결혼 사진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결혼 사진 속 신랑이 바로 민수였거든요. 10년 전 저를 버리고 간 그 나쁜 인간이 맞았어요. 조금 나이가 들긴 했지만 확실했습니다. 그 역겨운 얼굴을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지영아, 어디 아파? 안색이 안 좋아.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겨우 태어난 척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언니가 이상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요즘 남편이 자꾸 늦게 들어와. 회사 일이 많다는데 뭔가 이상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 핸드폰을 너무 조심스럽게 다뤄.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더라고. 들을수록 분명했어요. 민수가 또 바람 피우고 있는 거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언니가 무심코 한 말이었죠. 남편이 대기업 회장 혼외자인데 정략 결혼 싫어서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있어. 완전히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저한테 했던 거짓말을 언니한테도 했던 거죠. 그리고 언니의 재산으로 편안하게 살면서 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확실히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민수를 박살낼 차례라고요. 일주일 후 언니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영아, 혹시 주변에서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징조 같은 거 들은 적 있어?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언니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언니, 만약에 정말 형부가 바람 피우고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당연히 헤어져야지. 특히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돈 때문에 내 곁에 있는 거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어요. 언니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는 분이라고요. 그날 밤 집에 와서 계획을 세웠어요. 민수가 정말 바람 피우고 있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모든 걸 파헤쳐 주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사설 탐정 업체를 찾아봤어요. 후기도 좋고 전문적으로 보이는 곳을 골랐죠. 안녕하세요. 불륜 조사 의뢰하고 싶은데요. 완벽한 증거가 필요해요. 네, 가능합니다. 사진, 동영상, 녹음까지 다 가능해요. 비용은 생각보다 비쌌지만 민수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다면 비용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탐정에게 민수의 사진과 기본 정보를 넘겨주면서 특별히 부탁했어요. 이 사람이 여자들한테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도 녹음해주세요. 특히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대화 내용까지 다 녹음하겠습니다. 탐정 조사는 한 달가량 걸렸어요. 그 사이 저는 평소처럼 언니 집에 꽃을 갖다 드리면서 민수의 일정을 파악했습니다. 드디어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조사 완료됐습니다. 만나서 브리핑 드릴게요. 만나서 받은 자료를 보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사진만 50장이 넘었거든요. 27살 회사원 김미영이라는 여자와 매주 화요일, 토요일에 만나고 있었어요. 호텔도 가고 서울 외곽에서 데이트도 하고요. 그놈은 언니 돈으로 부잣집 아들 행세를 하며 돈을 펑펑 쓰고 다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10년 전 제가 당했던 일들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네가 잘 먹고 잘 사는 꼴 절대 못 봐. 내가 당한 거 100배로 돌려주마. 가장 결정적인 건 카페에서 민수가 아는 동생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이었어요. 탐정이 옆 테이블에 앉아서 녹음한 거였죠. 형은 부자 아내 덕분에 편하게 사네. 나도 그런 여자 만났으면 좋겠다. 사실 사랑 같은 건 없어. 그냥 편한 삶을 위해 결혼한 거지. 너도 돈 많은 여자 잡아. 들으면서 정말 구역질이 났어요. 더 충격적인 건 김미영과의 대화 내용이었어요. 오빠, 언제 이혼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아내가 수년간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이걸 빌미로 정신병원에 쳐넣을 거야. 그러면 아내 재산은 다 내 거가 되지. 끔찍한 계획이었어요. 집에 와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어요. 시간 순으로 배열하고 중요한 부분은 따로 표시해뒀죠. 그리고 상세한 설명서까지 만들었어요. 언니가 보고 이해하기 쉽도록요. 민수의 불륜 증거 자료집 김미영과의 관계. 정말 완벽했어요. 이제 디데이만 정하면 됐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민수가 김미영과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나는 날이었어요. 탐정이 미리 확인해준 정보였죠. 저는 언니한테 호텔 주소를 문자로 보냈어요. 익명으로요. 귀하의 남편이 현재 강남 호텔에서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을 첨부했어요. 민수가 김미영과 다정이 손을 잡고 데이트하는 사진이었죠. 몇 시간 후 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영아, 나 지금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렸어.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었어. 헉, 정말. 어떻게 알았어? 익명으로 제보가 왔는데 가서 보니까 정말이더라고. 남편이 호텔에서 젊은 여자랑 있었어. 언니는 현장에서 바로 민수를 붙잡고 따졌대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 아니야. 사업 관련 미팅인데. 사업 미팅을 손잡고 해?
날 바보로 아냐? 차키랑, 내가 준 카드 당장 다 내놔. 내 집에 들어올 생각도 마. 너랑은 끝이야. 완전히 현장에서 딱 걸린 거였어요. 민수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저는 이미 모든 증거 자료를 언니 집으로 우편 발송해 놨거든요. 오늘 오후에 도착하도록 말이에요. 언니가 집에 도착했을 때 우편물이 와 있었어요. 모든 사진과 녹음 파일, 그리고 상세한 정황 설명서까지요. 저녁에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영아, 집에 와보니까 남편 불륜 증거가 엄청 많이 와 있어. 사진만 50장이 넘고 녹음 파일도 있고. 정말 누가 그런 걸 모르겠어. 완전히 익명으로 왔어. 그런데 이 증거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혀. 남편이 그 여자한테도 나한테 했던 거짓말을 똑같이 했더라고. 지가 대기업 회장 혼외자라고. 완벽했어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날 정신병원에 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 너무 무섭고 소름 끼쳐. 언니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로 민수를 용서할 생각이 없는 거죠. 그날 밤 민수가 집에 들어와서 실수였다며 싹싹 빌었대요. 그 여자는 꽃뱀이었어. 내가 속은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줘.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난 당신 사랑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아니라 내 돈을 사랑했겠지?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으니깐. 언니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2년 동안 바보처럼 속았네. 이제 끝이야. 다음 날부터 언니는 변호사와 함께 모든 절차를 밟았어요. 민수가 10,000원 한 장 몰래 빼돌리지 못하게 완벽하게 차단했어요. 이혼 과정에서 민수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불륜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났죠. 결국 민수는 빈손으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언니는 모든 재산을 지킬 수 있었고 민수는 정말 무일푼이 됐죠. 6개월 후 언니와 민수의 이혼이 확정됐어요. 지영아, 정말 고마워. 네가 옆에서 응원해줘서 이겨낼 수 있었어. 언니는 여전히 제가 익명 제보자라는 걸 몰라요. 지금도 언니와는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의 유대감이랄까요? 언니는 제게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주셨어요. 문화센터에서 꽃꽂이 강습도 나갈 수 있도록 소개해주고 꽃가게 체인점도 낼 수 있도록 투자까지 해주었죠. 지영아, 우리 둘 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 나도 이제 진짜 행복해질 거야. 저도 정말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꽃가게 3호점까지 오픈했고 문화센터 강의는 대기자가 몰릴 정도로 인기가 좋아요. 그리고 민수는 어떻게 됐을까요? 들리는 소문으로는 허름한 월세방에서 혼자 살면서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버티고 있다고 해요. 10년 전 제가 겪었던 그 처참한 상황 말이에요. 정말 인생이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남에게 준 상처는 언젠가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저는 민수를 다시는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끝을 가장 가까이서 봤어요. 언니는 더 이상 속지 않았고 저도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았어요. 세상에는 정의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어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죠.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를 뿐이에요. 저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고 상처 주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언니와 저 둘 다 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 민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야 제맛이라고 하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야 완성된 이 복수는 정말 달콤했어요. 여러분도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저처럼 말이에요. 저와 우리 딸 앞으로 행복하라고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